5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JP모건의 주가 회복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리스가 끝내 정부 구성에 실패했다는 부담에 막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이틀째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음 달 17일쯤 2차 총선이 불가피해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컨슈머 리포트가 조만간 공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가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나름 개선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 그리스 문제가 계속 난항을 거듭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코스피 지수는 4개월 만에 1900선이 이탈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1900선 붕괴를 예상을 했었지만 막상 피부로 느끼는 실망감은 더 커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오늘도 막강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장 자세하게 전략을 짜보도록 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표님 화상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근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 좀 빠졌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좀 화이팅 하시는 것 같은데요. 힘차 보이십니다. 예, 오늘 세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더 빛나 보이시는데 예. 어제자 일단은 좀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 1900선 붕괴가 또 4개월 만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제가 여러분들 때 어제 뭐라고 했냐면요.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2에서 일단 지지를 한번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지가 이제 1998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수가 선행 스팬 2에서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결과적인데요. 일단 주가가 오늘 유럽 증시, 미 증시가 빠짐으로써 주가가 하방 이탈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일단 지금 어제 저점 자리가 오늘 또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어제 워낙 주가가 이제 하방에서 당겼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을 찍고 한 번 더 다시 장중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낙제 이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다 노출된 낙제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낙제는 글로벌 낙제보다 저희들이 수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일단 원화의 강세 이런 부분이 좀 중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1880에서 지지를 주가는 받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크게 주가가 이미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한번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구름이 빠지는 자리에서는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주가는 역시 구름에서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지난 거 어쩔 수는 없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 때 원래 주식하지 마세요 계속 떠들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이제 반등 국면을 노려야 되는데 이 반등 국면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럴 때일수록 1등 주식을 여러분께서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면 이미 정배열이 완성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배열이 완성되더라도 주가가 워낙 이 바닥에서 구름대층이 이 매물층이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투매에 동참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리도가 제로 가는 걸 저도 처음 본 적이 좀 잘 못 보는데
주가가 지금 심리도가 제로를 갔습니다. 가롭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심리도가 완전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심리도가 얼어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따라 파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차 그 전에 주가 이제 위에 꼭지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렌코 차트가 분명히 지금 조직이 하방 이탈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모든 분들이 또 그걸 무시하고 있고요. 또 가기 차트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 조정파입니다라고 했을 때 또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코 차트나 가기 차트 그리고 또 스윙 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PMF 차트도 분명히 그때도 제가 조정 타임입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또 꼼꼼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역시계로 봐서는 지금 주가는 분명히 지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지 자리에 지금 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절대 지금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매물대 봐서는 지금 자리가 분명히 여기서 강력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절대 투매에 동참하면 절대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럴 때 좋은 주식으로 교체 매매 좋은 주식으로 교체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좋은 주식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이 매일 전화 옵니다. 울면서 전화 오는데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주 바닥이라 내 주식 반등하고 코스피 사겠다 생각 버리시고 코스닥 주식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세의 모든 것은 선물이죠.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한 포지션당 지금 1,000만 원 정도 먹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작년 9월, 12월, 3월 기관들 저때 한마디로 코피 터졌죠. 터졌는데 이번에는 크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 기관들은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지금 당하는 게 개인들이 지금 피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증권 전문가 방송의 선물팀들이 거의 손 털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개인 선물들이 계속 털리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럴 때일수록 주대를 갖고 절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부분을 꼭 자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일본 증시나 상해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꼭지에서 빠져야 될 타임에 선거 부분으로 해서 기관들이 받침으로써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빠져야 될 타임에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받쳤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 휴유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가 자체는 충분히 조정이 받았다. 그렇지만 물론 조정이란 게 가격 조정과 이제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 조정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시간 조정만 조금 겪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전 지금 기다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121일평이나 이제 121일평이 썩어도 준치라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준치가 아니고 꼴뚜기지만 이 주식은 저는 분명히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일평이 준치 역할을 충분히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도 121일평은 꼭 준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일평을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로 해서 하방 이탈했지만 121일평을 한번 저는 복귀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가가 이럴 때 위에 꼭대기 2000포인트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최상 1920 갔다가 1900을 한번 깰 겁니다 이야기했던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다 또 비관적으로 보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텔레비 보지 마십시오. 텔레비라든지 검은 토마토 그런 양다리 걸치는 토마토 보지 마시고 우리 센티비 보면서 확실한 비전을 제가 볼 때는 이 121일평이 죽어도 분명히 준치다. 저는 이 자리까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등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저는 말부터 반등을 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걱정 마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반등 국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목균형표의 구름 변곡점 부분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됩니다. 그 구름 변곡점 전후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는 것을 분명히 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1평 복구. 그렇다면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어떤 싸게 있는 종목들 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주식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주식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주가가 지수가 네. 상승하면 지수 관련 종목들이 분명히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수 관련 종목 중에 이제 후행 스팬을 제가 항시 보라고 합니다.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를 건드는 종목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러분 저때 했던 포스코 같은 종목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이 바닥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건드는 종목, 이 삼성전자 같이 꼭지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건드는 종목 말고 포스코처럼 바닥에서 캔들을 건드는 종목, 이런 종목 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가총액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예탁금이 적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거는 저점 매수는 되지만 후행 스팬이 이렇게 이 멀리 떨어진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보다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포스코라든지 이런 그 가까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가까이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반면에 이제 후행 스팬이 멀리 떨어진 종목들은 단타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급락 빠진 이유가 여러분 이란 석유 관련 문제거든요. 근데 이란 석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 주식들이 물론 뭐 제가 이제 국민적 사기극이라 했지만 지금 가격대는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유아주에 대해서 이제 유아주를 그 사이 추천했던 꼭지에 추천했던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해야 되지 꼭지 있을 때 추천하고 특히 병신증권에서 추천한 삼성전자 140만 원 찍으니까 200만 원 간다 했던 병신증권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창업주가 그 사채업자 양아치니까 하는 짓까지도 그 애널리스트들까지도 양아치 짓을 하는데 140만 원 찍었을 때 200만 원 간다고 물론 갑니다. 140만 원 찍어가지고 빠졌다 가는 건 너무 쉬워. 그럼 바닥에서는 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 진짜 자극하고 조금 회개해야 된다. 보통 주가 가면 얼마쯤 더 갈 것이다. 그런 꼬시는 그런 거는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에 있으면서 후행 스팬이 바닥에서 돌아오는 그런 종목 쪽으로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삼성그룹이 제일 좋습니다. 삼성그룹이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 지금 그 새풀에 담으란 말이에요. 새풀에 오면 사람들이 누구라도 삼성을 살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라든지 CJ, 삼성 반개그룹들이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삼성 관련 그룹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유통 주식들도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주식들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관련 주식들은 저점에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독과점인 종목, 우리나라 독과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항공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독과점 종목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어제도 보면 이제 KT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어제 많이 떴는데요. NC소프트, 뭐 KTNG, 오리온, 한정기술, 동부, 어제 한국우선주, 강원랜드 최근에 뜨는 종목들이 보면은 독과점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그 모든 주식들이 가장 수익의 몇십 년 동안 누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나는 점이 독과점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사실 독과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식이 어제 저점에서 분명히 받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너무 오늘 투매에 동참하지 마라 이렇게 보는. 물론 여러분 계좌가 삼성전자도 안 썼기 때문에 유혈이 낭자할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식 안 하고 무슨 낙으로 살 겁니까? 주식 안 하면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은 계속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잃었다도 그래도 즐겁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뭐 돈 잃었다고 신기를 낸다고 여러분 돈 누가 찾아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즐거운 방송을 틀어놓으면서 또 거기다가 또 청송촌놈 방송 또 어떻게 8시 오후 2시 30분 딱 틀면서 네. 청송촌놈 큰 머리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짜증 내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은 오늘 어제 저점인 1880에서 저는 저항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도 선물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선물 꼭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미국 S&P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플러스를 냈다가 빠졌거든요. 어제 이제
동시효과에 주가를 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1880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선물을 여러분께서 오늘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일본 증시, 상해 증시, 니케 225와 상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지만 선물가 그래도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는 미워해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서요. 삼성전자 이 주식을 여러분께서 오늘 꼼꼼하게 봐주십사 이렇게 보시고요. 예, 포스코 그 사이 이제 바닥에 사셨던 분들은요, 39만 원 전후에서 계속 저항받습니다. 뭐 한 5천 원 단위라도 여러분께서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1880 전후에서 혹시 현금 있는 분들은 지수 관련 종목들 저점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880의 지지 여부가 지지를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는 저는 반등할 거라고 예상. 썩어도 준치다 121평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선물과 삼성전자 이 종목만 보면 두 개만 보면 모든 것을 장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미국 증시 빠지고 유럽 증시 빠졌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 위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이 시간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식계 여전사, 주식계 안젤리나 졸리, 예, 화려한 수식어만큼이나 외모도 화려하신 분이죠. 센걸 이순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헐, 고맙다는 뜻입니다. 네. 네. 제가 좀 바꿨어요. 이제 이순복 씨라고 앞으로 부르려고요.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백발백중이 돼야지만 전문가인데 저는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분과 함께 연구해가는 방송인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씨라고 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뉴욕 증시 장 중에는 좀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의 동시효과 들어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국에 오니까요. 우리 서울경제 작가님께서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세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원고를 4시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감이 끝나기 전에 보냈는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짚어봤는데 내내 상승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거의 종가 무렵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린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의 뱅크론이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상승을 유지시켰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를 일단 내세웠습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내일 FOMC가 있기 때문에 과연 QE3가 있느냐 없느냐 이 포인트 관점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했고 JP 모건 및 은행주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의 모습은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에 그쳤다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뉴스에 온갖 도배를 했던 바로 이 그리스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티그룹에서 그리스의 유로존의 탈퇴 가능성을 50%에서 75%로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뭔가 좀 잘못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고 해서 유로존에서 탈퇴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가 디폴트돼서 만약 유로존에 탈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유로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를 디폴트 시켜놓고 유로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디폴트돼서 유로존에 해체되고 붕괴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확산돼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뭐 디폴트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텐데 뭐 유로존 탈퇴 가능성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돈으로 지금 계속 막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디까지 막느냐의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유럽 안정기구랑 IMF에서 지금 유로존에다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IMF의 돈은 유로존만 쓰는 돈이 아니라 유로존이 아닌 국가, 우리나라도 IMF의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슈가 커지게 되면 이 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느냐 아니면 디폴트를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되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미국 증시를 읽으면서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리스가 디폴트 돼도 유로존에서 탈퇴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또 센 이야기 어떤 주제인지 궁금한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순복 씨 너무 어려웠어요. 뭐 공부하는 분위기였어요. 어제 스승의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증권사의 S 다이어리라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S란 섹시 다이어리가 아니라 세일즈 다이어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보고서를 제가 받았을 때 제목이 뭐였냐면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보고서 이름이요. 자, 제가 왜 세일즈 얘기를 하냐면 이 물건을 팔게 되면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80세까지 보장이 드립니다라는 이야기는 강조가 되지만 따다다다다다다다 안 좋은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작은 글씨로 나가는 것처럼 증권사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을 이제는 긍정적인 팔기 위해서 세일즈 포인트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런 점을 한번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증권사에서는 하반기 전망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나요, 현재? 그렇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제 금융위기를 통해서 글로벌 정부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재정정책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무언가 경기 회복을 좀 했는데 결국 재정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통화 정책을 쓰기로 해서 선진국은 직접적인 통화 팽창. 야, 통화 팽창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란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는 얘기고요. 또 기준금리 신흥국은 기준금리나 아니면은 지급준 비율을 인하를 해서 마찬가지로 돈을 풀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유럽의 이러한 글로벌 위기도 이제 곧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차례 금리 인상도 전망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좋은 이야기다 싶을 수 있겠는데 뭔가 찜찜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세일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꼭 경기 지표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업종도 꼭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차화정이었고 또 올 초만 하더라도 전차군단, IT 자동차인데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증권사에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업종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IT와 자동차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런데 약간 제한적인 확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소비재, 뭐 음식료, 섬유, 의복, 그리고 소매 유통, 인터넷 운송 기계 뭐 안 들어간 뭐 업종이 없네요. 뭐 어느 건 하나 걸려봐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요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요 보고서에 아주 밑에 하단에요. 작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 유도 목적이 아니라 투자 판단에 참조가 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더 재밌었던 건요. 당사 고객의 하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자료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서 혹시 작년에 이슈됐던 고소당할지 않을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뭐 결국 선택은 뭐 소비자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 중국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중국 관련된 관련주는 또 빠져 있네요. 그렇죠.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에 지금 급속한 경기 냉각이 우려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냉각이 과도 개도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그런 우려만큼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만성적인 경기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 중국 관련주는 3분기 이후에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LG 연구원에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센 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과연 주도주가 뭘까 막 고민하실 때
그 타이밍에 제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고 나와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을 보는 증권사의 시각은 또 어떤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준비해 오셨죠? 그렇죠. 글로벌의 대두죠. 대도죠. 네. 큰 도둑놈. 이 미국이 이 글로벌의 위기를 만들었던 이 미국이 역시 이제 핵심 키를 좀 가지고 있다고 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저금리 유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2차 공황 때 2차 경제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 올렸다가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전망에서 우리나라 하반기 금리 인상을 한번 예상을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은행의 대출 태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대출 증가율이 좀 완화가 돼서 조금이나마 돈이 풀리고 있지 않은가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 가격이죠. 네. 이게 가계 자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주택 가격의 회복이 전제 조건인데요. 이 지금 대출에 대한 뭐 태도라든가 이 대출 증가율로 주택 가격이 좀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무언가 이 QE3에 대한 큰 뭐 선물이 한번 주어져야지만 주택 가격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각오로 또 임해봐야 할지 또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요 세일즈 포인트 말고 다른 증권사 보고서도 같이 한번 전망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머리 아프실 텐데 뭐 차트를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다음 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신 이제 핵심 키포인트는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재밌는 얘기가요. 5월 달에는 약세일 것이며 그리고 6월 달에 강세, 7월 달에 소폭 약세, 8, 9월 강세, 그다음에 10월 달 약세. 자, 뭔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차트의 그림이 일봉의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이 차트는 최대 2250을 찍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5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달에 2에서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다라고 많이 전망을 좀 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요. 얼마 전에 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 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방송에 복귀한 앵커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 증시에서 윤달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윤달이 끝나서 제가 윤달에는 이 어르신들 뭐 수의를 사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윤달이 끝났다고 주식을 살 타임이라는 얘기는 정말 이 보고서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낸 애널리스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말장난하고 있다고 그런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 200일 평균 이동평균선이 1902포인트고요. 이게 정확하게 5월 25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애널리스트는 신의 계시를 좀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우리 대응하는 개인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으냐면요. 제가 어제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뭐 사학연금 집행설 뭐 별 루머가 다 돌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 개인적으로 1900포인트 찍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맞췄다고. 아니 뭐게 대단하다고. 아니 지금 증권방송에서 1900포인트 유지할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은요. 1900포인트에 대한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옮기고 있고 이 그리스에 대한 이 뱅크론 이야기만 아니었으면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문제가 이 그리스 문제가 디폴트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 어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또 아주 장중에 조금이나마 액션이나마 매수를 취해 주는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 조정이 좀 짧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마찬가지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일 FOMC의 회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오늘 나온 이유가 미국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QE3를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QE3란 호재가 그리스 디폴트의 악재에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로 좀 이슈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번 달 FOMC는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다음 카페 이승복 씨 카페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입하시면 다양한 자료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식의 지존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촌놈의 승부 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황 예측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일주일 전에 1950선이 이탈되면 1900까지 이제 무너질 거다 이렇게 전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그 VOD 보시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1900선 전후에 혼조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지거나 뭐 급등하기보다는 아마도 남은 시간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죠. 대체적으로 1900선 전후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바닥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지수 바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전망해드렸던 대로 대응을 좀 잘 해주시고요. 특히 시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드리냐면은 주식 투자의 약 90%는 시황입니다. 시황만 잘 보면은 파생은 뭐 완전히 해결되고요. 사실 현물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황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4월 18일에 하이투자증권 강연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1950선은 무조건 무너진다. 1900까지는 이제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활동하면서 최소한 다음 지수 바닥 그리고 다음 지수 고점까지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앞서 중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난주부터 강조를 해오셨는데 단기적으로도 1900선 전후로 혼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직장인들은 좀 쉬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직장인들은요.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코스피 1900선 미만에서는 그냥 관망이 좋고요. 만약에 1900선 이상이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20% 정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장인도 사실 좀 약간 여러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있고요.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혀 안 되는 분들은 1900선 넘어도 쉬는 게 낫고요. 어느 정도 가담할 수 있는 분들은 약 20% 정도만 하시면 좋겠고요. 전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무관하게 우량주, 개별주 각각 한 20%씩 단기 대응.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오늘 샀다가 오늘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뭐 한 1박 2일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시황 말씀드렸지만 수목금 정도는 아마도 혼조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짧은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단기적으로는 20%, 1900선 이상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오늘 중기는 좀 생략해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네. 아직 중기 저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 타임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화학, 코스닥은 인터넷 정도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코스피에서 4대 업종은 원래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철강금속인데요. 가장 약한 부분이 화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시 코스닥에서 3대 업종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이 가장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볍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관련주나 방위산업주 정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거나 만약에 지금 좀 불안하다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만 가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중기적인 지수 바닥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화학이나 인터넷 관련주 좀 관심을 가져볼 때는 업종 대표주를 선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무조건 포카대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업종 대표주나 이제 이런 것들 잡아도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잡을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제 낙폭 과대주이면서 저평가된 두 가지가 믹스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대응해 주시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19일 토요일이죠. 양순모 나정호 전문가가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에서 평화전공 5일선 회복 오늘 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예, 어제 이제 평화전국 시가 편입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이제 현재 조가상으로 봤을 때는 좀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만 장중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항상 이제 아침마다 이제 종목 말씀드릴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장중에 같이 이제 매매를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같이 매매를 했다면 좀 더 싼 가격에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한 또 주체 자체가 하락을 했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 자체가 바로 이제 기관, 바로 주목을 하고 있는 기관의 수급이죠.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또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주가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5일선 회복, 글쎄 오늘 뭐 꼭 가능하다, 언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충분히 고점 돌파, 18,000원선을 돌파해서 단기간 안에 좀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제 이제 편입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이제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세워주셨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덕전자는 어제 아래꼬리 길게 달았는데요. 오늘 좀 반발적인 추가 매수 들어올까요? 예, 대덕전자는 이제 제가 그 손절가 자체를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네. 1,500원까지도 손절가를 조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사실상 그 하단 밴드이기 때문에 박스에 장기간 동안에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단 부위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자리에서 또 반대로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 좀 조절을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정도 가격선까지 왔다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러한 부분도 역시나 이제 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하단 부위에서 또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의 어떤 상승, 저 박스의 상단 부위 12,000원 그 정도 가격선까지 또 상승을 시도하리라고 보여지니까요. 현재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1,500원선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한센실업 같은 경우 일단 어제 또 21선이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61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종목마다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을 좀 이탈시키지 않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제 포트에서 21선 이탈돼서 그냥 기준상은 제가 제외를 시키지만 일부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기준상으로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해도 괜찮다 이러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뭐 추세적인 부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근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에서 파트론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사실 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 좀 낙폭이 커지면서 그 파트론 또 원화였던 그 13,700원짜리와 또 13,800원 또 매수 가격을 또 주면서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또 편입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파트론의 그 시세 부진과 또 탄력 둔화로 인해서 최근 몇 달간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종목인데요. 그동안에 뭐 꾸준한 뭐 기관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이 입어서 또 거래량을 동반한 매물 소화는 앞으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봉 21선상에서 자리 밑에서 좀 하회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우상향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승보다는 또 조정 우위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지만 그 파트론은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다른 종목보다 일단 조정장에서 조정을 덜 받고 또 상승은 또 다른 종목보다 더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5,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보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에서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다음 워닝 IPS는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워닝 IPS는 파트론과 좀 빗대어서 본다면은 워닝 IPS는 일단은 주봉을 보면 21선 안착은 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8,100원짜리에서 일단 비중 축소를 한 이후에
또 주봉 안착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원익 IPS를 종목 AS를 하면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제가 좀 기다려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 3일간의 조정을 보여준 부분은 좀 생각보다 좀 장대봉이기만 하지만서도 일단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본다면은 일단 7,900원짜리 그러니까 충분한 가격 조정을 보여준 이유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배팅 구간에 좀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구간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7,900원 이하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순모 전문가의 의견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STS 반도체 3% 정도 하락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대응 전략 해볼까요? 예, 강력한 지지선인 6,500원 선을 이탈하는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기관 물량이 출회되지 않았다는 점이 위안인데요. 중기적으로 6,000원대 초중반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전략은 비중 축소보다는 홀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6,500원을 다시 안착한다면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고요. 기관의 동향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중기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란 조언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인 대원강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대원강업은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는 안정적인 회사면서 최근 기관과 외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강력한 지지선인 5일선을 이탈하고 21선도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 줄 때 또 매수하라는 조정 줄 때 또 매수가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6월 15일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이 된다면 큰 호재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형 강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느 선에서 접근을 해볼까요? 매수가는 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네. 손절선은 5,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6,500원을 1차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DK락이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제 하고요. 그리고 그저께하고 지금 양일간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서 하루 만에 손절선을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나 주포나 수급 자체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 자체가 대부분 다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K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이탈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향후 방향을 결정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섣부른 손절보다는요. 지금 일단은 가격대가 일단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어차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는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도 지금 수익률에 시장 수익률 양극화를 제 포트폴리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DK락 같은 경우에 어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요. 또 대덕 GDS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양극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지금 종목들 고르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시더라도요. 비중 같은 경우에 20% 이상은 잡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10%대로 비중을 10%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덕 GDS
괜찮은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신고가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죠.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가는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고 대덕 GDS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현대차,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지금 전차 군단 자체가요. 수급이 똑같습니다. 지금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여기서 못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이고 기관이 생각보다는 돈이 없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정말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되면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요. 대신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방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가 맨 선두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요. 체크를 하실 때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요.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되면 둘 다 양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시장 자체를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둘 다 매수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척도가 되는 전차군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수요일장 개장 한 2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주 중반이만큼 지치기도 쉬우실 텐데요. 오늘 하루 힘내시면서 오늘 장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